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밥 먹는 게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당뇨가 걱정되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따끈한 흰 쌀밥 한 공기, 정말 맛있지만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을 포기하거나 맛없는 현미밥을 억지로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탄수화물을 끊고 사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밥을 지을 때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 몇 가지만 넣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 몸이 천천히 흡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재료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췌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고 장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 지을 때 넣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재료와 함께 밥을 먹는 온도와 타이밍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고 우리 문화의 일부인데 이걸 포기하고 산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에 어떤 밥을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은 댓글에 1번을, 소화가 안 돼서 그냥 흰 쌀밥을 드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알면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신경과 의사가 왜 혈당 이야기를 하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혈당 관리는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며 말초신경까지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손발 저림, 감각 이상, 심하면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 신장 건강, 심장 건강 모두가 혈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보통 발 괴사나 실명을 떠올리시는데요. 그 전에 이미 우리 몸 곳곳에서 작은 손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밥,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쌀밥이라도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전분은 우리가 먹자마자 소화 효소가 빠르게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소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치 식이섬유를 먹은 것처럼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장내 유익한 균들은 이 저항성 전분을 먹이로 사용해서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먹은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항성 전분의 좋은 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급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췌장이 과부하 없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 때까지 배가 덜 고프고 간식을 찾는 일도 줄어듭니다. 셋째로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대장까지 내려간 저항성 전분을 유익균들이 발효시키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게 대장세포들의 에너지원이 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넷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은 혈당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밥솥을 혈당 방어 기지로 만들어줄 4가지 비밀 재료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과 후추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그 향신료 맞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가루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생강황도 있습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커큐민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마치 문은 잠겨 있는데 열쇠가 고장 나서 못 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커큐민은 이 열쇠가 다시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포막의 수용체를 개선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커큐민은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커큐민이 이런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커큐민이 그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커큐민의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이 많으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증가하는데요.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혈관이 덜 손상되고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 위험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장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혈액까지 도달하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황을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피페린은 장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벽을 통과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추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0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죠. 그래서 강황과 후추는 항상 세트로 가야 합니다. 인도 카레에 강황과 후추가 항상 함께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 1컵 기준으로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개에서 1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추는 강황 양의 3분의 1 정도만 톡톡 뿌려주세요.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색깔도 예쁜 노란색이 되고 은은한 향도 나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도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카레밥처럼 강한 맛은 아니고 은은하게 향이 나는 정도예요. 두 번째 재료는 현미와 소주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죠? 소주를 밥에 넣는다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미는 워낙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감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현미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드와인이나 녹채도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혈관 속의 나쁜 물질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현미에는 또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많은데 이게 당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흰쌀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포만감을 주며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현미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주를 조금 넣는 겁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쌀 한 컵당 소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알코올 성분이 현미의 딱딱한 겉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알코올이 현미의 세포벽을 이완시켜서 물이 더 잘 침투하게 만들고 전분이 더 부드럽게 호화되도록 돕는 겁니다.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술 냄새도 안 나고 취할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알코올의 끓는 점은 78도 정도인데 밥을 지을 때는 100도가 넘는 온도가 되니까 알코올은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도 되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은 현미밥은 정말 찰밥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현미의 영양은 그대로 챙기면서도 먹기 편한 식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렸더니 다들 현미를 계속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혈당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인 아세트산이 위해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분해되면 혈당이 확 치솟지만 천천히 분해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췌장도 여유를 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어서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췌장은 평생 일하는 장기인데 매번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면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게 당뇨로 가는 길이죠. 하지만 식초를 활용하면 췌장이 천천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초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을 불릴 때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물에 쌀을 30분 정도 불렸다가 깨끗이 헹궈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 헹구고 밥을 지으면 냄새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마시는 겁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는 밥을 먹을 때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순한 식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과식초는 과일 향이 나서 먹기 편하고 현미식초는 구수한 맛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습니다. 식초는 혈당 관리 외에도 다른 효과들이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칼슘 흡수를 증진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은 보통 체중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쌀알 표면이 기름으로 코팅됩니다. 이 기름 코팅이 전분과 결합하면서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저항성 전분이죠. 기름으로 코팅된 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침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전분 분자와 지방산 분자가 결합해서 아밀로스 지질 복합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복합체는 일반 전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소화가 느립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중 관리, 인슐린 저항성 개선, 장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은 올리브유,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등 식물성 기름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각각의 기름마다 고유한 영양소와 향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많아서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은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고 콩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양은 쌀 한 컵당 티스푼으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니까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느끼해질 수 있고 칼로리도 높아지니까요. 티스푼 1개 정도면 밥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재료를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넣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강황과 후추를 넣고 내일은 기름을 넣는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1달 이상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밥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갓 지은 뜨끈뜨끈한 밥 정말 맛있죠?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뜨거운 밥은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운 밥 속의 전분은 물과 열 때문에 젤리처럼 풀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풀어진 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해되고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전분의 호화라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쌀을 물과 함께 가열하면 전분 입자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분자 구조가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호화 과정인데요. 이 상태의 전분은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공격하기 아주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밥은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밥을 충분히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분의 구조가 다시 촘촘하게 재배열됩니다. 이 과정을 노화 또는 재결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식혀서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혀 먹는 밥의 비밀입니다. 특히 냉장 온도인 4도에서 24시간 정도 보관했을 때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밥을 지은 후에 실온에서 식힌 다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난 밥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소식을 드리자면 한번 식혀서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은 다시 데워 먹어도 그 성질이 대부분 유지됩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조금은 감소하겠지만 뜨거운 상태로 바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분 분자가 재배열될 시간도 없이 물이 먼저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밥을 지은 후에 먼저 실온에서 충분히 식히는 겁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실온에 두셨다가 그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나중에 꺼내서 먹을 때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5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밥을 좋아하셨는데 당뇨 진단 이후로는 밥 먹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대요. 대신 빵이나 면 같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셨는데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체중도 늘어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현미와 흰쌀을 반반 섞고 여기에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은 후에는 충분히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정말 차이가 있더래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30에서 40 정도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밥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신 거죠.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밥을 지을 쌀을 선택할 때 흰 쌀만 사용하기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보세요. 처음부터 100% 현미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 쌀과 현미를 7대3 정도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시면 됩니다. 현미가 딱딱해서 먹기 힘드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주를 넣는 방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쌀 한 컵당 소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재료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가지는 넣으시길 권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식물성 기름과 강황, 후추입니다. 쌀 한 컵 기준으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티스푼 1개, 강황 가루를 티스푼 반 개에서 1개, 그리고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밥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입니다. 식초는 쌀을 불릴 때 넣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따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절대 바로 드시지 마세요. 밥솥 뚜껑을 열어서 김을 빼고 실온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식히세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냉장고에 넣어서 완전히 차갑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식힌 밥을 먹을 때 다시 데워도 괜찮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1분 반 정도만 돌리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 반찬부터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더욱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도 빨리 오릅니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최소 20분 이상 여유를 갖고 식사하시길 권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더 빨리 오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거나 누우면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가벼운 움직임이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낮춰주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들이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런 식습관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거나 조절해 주실 겁니다. 당뇨 관리는 평생 가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혈당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밥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입니다. 어릴 적부터 먹어온 음식이고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런 밥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똑하게 조리하고 똑똑하게 먹으면 밥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막는 겁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우리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을 늘리고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식습관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먹으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가끔 바쁠 때는 그냥 일반 밥을 드셔도 됩니다. 외식할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식사에서 이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지을 때 강황과 후추, 식물성 기름, 식초 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저항성 전분을 늘리세요. 둘째, 흰쌀만 고집하지 말고 현미나 잡곡을 섞되 소주를 넣어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셋째, 갓 지은 뜨거운 밥보다는 충분히 식힌 밥을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밥 지을 때 재료 하나 더 넣고 조금만 식혀서 드시는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밥은 죄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먹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